이 얘기를 던지면서 근로자들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칭찬 일색이었어요, 언론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재정이 무너지네, 무슨 뭐 나라가 망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상속세는 18억까지 까준다는 거예요. 근데 18억까지 까주면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1000억까지 기업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까줬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비율을 엄청나게 낮춰가지고요. 고액 상속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떨어질 수 있는 상속세를 대폭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1억을 상속한 사람하고 1000억을 상속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속세 35%를 낸 거야. 그러면 따져놓고 보면 아니 뭐 1000억 상속하고 350억에서 저거 많이 낸 거 아닙니까? 라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상속받은 불로로 얻은 소득을 따지면 650억 대 6억 5천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8억까지는 거의 서민들의 어떤 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18억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갖고 갈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서민 50억짜리 아파트 삽니까? 100억짜리 아파트 살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수준이면 서민의 수준인 거고 요러면 연소득이 5천에서 7천 사이 요런 중산층한테 가는 것까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비싼 거 막 1000억씩 500억씩 집안에 가업으로 물려주면 빼주고 애들 3뱃돈도 10억씩 줘도 괜찮고 이런 거를 오히려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 유리지갑이라 갖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의 법인세는 계속 감소 추세인데 이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는 계속 상승 추세예요. 심지어 실질 물가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배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지금 너무 좋은 게 저희 같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기사를 전체를 다 읽어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헤드라인밖에 보질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이 따옴표 헤드라인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도 따옴표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이재명 따옴표 소득세 감면 정의의 문제다. 월급쟁이들 너무 억울해.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 딱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데 중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드라인을 보면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부 내용은 몰라도 오이씨 맞는 말 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놓고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레기들이 찍고 빠을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레기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슈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먼저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공격이었다. 비록 뭐 내부적으로 수박이 지랄을 하고 외부에서 정치적 공격을 하겠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의 체급에 그 정도의 반론 이런 것들은 크게 생채기를 내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이재명을 욕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보수 우큐르기를 했어. 이재명이 소득세를 깎는데 이재명이 재정 파탄을 만들 거야. 하지만 그 이슈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월급 내는 거, 이거 소득세를 깎아준다고? 그럼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지. 내가 상속세를 깎아준다고?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집이 한 10억짜리 되는 건데, 한 50평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상속받아도 나 이제 돈 안 내도 되는 거야?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따옴표에서 알려줄 때 확 깨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훨씬. 뭐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이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지금 월급쟁이 주머니 털어메웠다는 요 기사하고 맞닿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시민언론 민들레 유상규 에디터가 쓴 기사거든요. 이게 법인세가 18조 줄고 근소세가 2조가 늘었는데 여러분 줄었다고 하는 게요. 이명박 때도 많이 깎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약간 회복하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깎아주고 못 깎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확 깎아갖고 그냥 정상적인 법인 안에 대한민국에 앉는 똑같은 서민도 벌고 기업도 벌었는데 법인세를 18조를 까주고 근소세를 2조를 줄였어요. 근데 정상적인 세율로 돌아갔으면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소세가 2조가 줄고 법인세가 18조가 늘어야죠. 그것만 회복을 해도 세수 수입이 얼마가 늘어나요? 16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깎아주면 기업이 성장한다며. 낙수가 생긴다며. 기업들이 잘 산다며. 오히려 깎아줬는데도 경제가 개망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럼 깎아주는 의미가 없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뭐라고 그랬어? 법인세 깎은 돈으로 재투자를 해갖고 회사를 키우고 투자 안 해요. 낙수 효과를 만들어낸다며 깎아줬더니 그 돈 갖고 딴 데다 써 없애가지고 경제를 도망치고 지네 회사의 실적을 밟고 주가를 곤두박질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을 깎아줘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이나 수구 기득권들의 논리는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어. 낙수 효과라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이론인 거야. 어떤 나라의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나 고자본이 지들이 돈을 벌어서 낙수 효과를 자연스럽게 유발시킨 예가 없어요. 이게 오직 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야 제발 차라리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들한테 나눠줘. 우리가 돈을 너무 집중해서 많이 버니까 생태계가 죽어서 시장 경제가 사라지고 있잖아. 라고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올려라라고 정부에 주장할 정도까지 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기업가들이 우리나라 기업가들보다 훨씬 뭔가 인류애가 강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뛰어나서 세금 더 내겠다고 자처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자기네가 소야. 내가 모든 풀을 다 뭐 싸그리 뿌리까지 뜯어 먹어버리면은 결국은 자기도 굶어 죽는 거니까 적당히 위만 뜯어 먹고 뿌리는 살려놓는 거야. 그래야지 계속 풀이 자라날 테니까. 결국 내가 계속 먹을 풀이 있어야지 나도 산다라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이고 우리 기업가들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건 정치적 문제고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일단 무조건 니들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소비자가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뭘 사고 팔고 하죠. 그리고 더 그래야 웃긴 건 니들도 살지. 그렇죠.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미국의 기업가들이 아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가들보다는 그래 좀 인간적이네요. 아니에요. 걔들이 가진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요.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무슨 돈으로 그렇게 걔네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돈은 다 주식에 묶여 있고 부동산에 묶여 있어. 난 돈이 없어.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 그러면 은행이 얘들은 확실하잖아 담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빌려준다고.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진 않아요. 안 팔고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을 잡아놓고 거기서 돈을 빌려서 써요. 그리고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요. 빚만 있는 놈들인 거야.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 있는 자식들한테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매년 세금을 매기자.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팔 때 세금을 매길 수 있잖아.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 가지고 있는 자산세를 매기자라고 하니까 이번에 그 많은 놈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민주당에 아씨 세금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대집권을 하는데 지난번 일기 때는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했던 대기업 하는 애들이 다 돌아섰잖아요. 우리가 같은 부자인데 우리가 그렇지.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걔들 입장에서는 껌값인 은행에서 그냥 대출받은 돈 중에 껌값인 14억 뭐 28억 요 정도 트럼프한테 기부금으로 내고
빌부터 가지고 사업적으로 더 그리고 혜택 자산세 받고 안 내도록 안 내고 우리 같이 내지 맙시다, 럼프형. 이걸로 쇼단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나라들이 영국이고 미국 자본의 논리에 밀려갖고 그렇게 오염돼 버린 거예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그동안 보수를 참칭해 왔던 것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서민은 양보하고 피해보고 스스로 손해보면서 복지를 반납하고 낮은 임금과 높은 세금, 높은 물가를 견디면서 살아왔던 거야.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그리고 대표는. 국민들이 너무 못 살면 폭동이 일어나요.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럼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가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자리를 펼쳐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늘 노력했지만 저건 진보야. 저건 무능해. 우리가 했으면 훨씬 잘했을 거야라는 프레임으로 공짜로 정권을 3번씩이나 훔쳐갔던 전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게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공하는 정치, 안정적인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에 민주당이 우클릭하는 이번에 본진 털기. 사실 왜냐면 방어가 없었어, 이 새끼들이. 논리만 해놓고 이 논리에 대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진이 쉽게 털리는 거거든요. 이 시도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앞으로 대선 행보가 매우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그것도 100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 순서를 할애를 했습니다.